네, 지금부터는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거리에서 그 영답동 예, 영답시장에서 용답시장 그다음에 그 중랑천. 네, 정말 물이 맑았습니다. 매화거리 예, 같이 매화거리에서 걸었죠. 뵀었죠. 자, 경선을 마무리하시고 첫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이세요. 어떠셨어요?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 물어보면 안 되는데 물어보다. 예. 우리 기자님이 씩씩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며칠 일주일간은 힘들었습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네, 예. 몸과 마음이 아팠고 예. 축 처졌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예. 훌훌 틀고 예. 다시 네, 다시 이제 열심히 예. 하려고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우리 서울시장 정원호 캠프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이 현충원에 아침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네,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예, 의상이 이렇군요. 네. 지금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정원호 캠프에 결합을 함께 하셨어요. 상임선대위원장. 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셨고 메머드급 선대위가 떴다. 예, 모두 현역 국회의원 31명이 합류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네, 뭐 사실상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예. 지금 캠프에 합류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는 네. 용광로 선대입니다. 용광로 선대위. 많이 듣던 말입니다. 네. 용광로 선대위, 통합 선대위.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맡으신 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그 정원호 캠프에서 의원님께서 어떤 대목을 맡아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아직 캠프가 정식으로 공식 출범하지는 않았고요. 네. 제 역할은 상임선대위원장 역할인데 음. 아마 선거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준비하셨던 여러 정책과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어떻게 용광로 선대위에서 함께 섞입니까? 뭐 당연히 그럴 거다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한 부분이 사실은 제 정책과 공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제 공약과 정책이 후보들 중에 가장 좋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그런 준비를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준비한 거라 좀 굉장히 아깝습니다. 사장시키기에는. 네. 그래서 꼭 그 우리 정원호 후보가 예. 그걸 좀 다 받아서 수용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정책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예.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상대 후보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도 지금은 뭐 당 대표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제 서울 선대위 중심으로 후보 중심으로 그 캠페인을 벌이게 될 것 같고 지난 주말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선거 앞두고 장동혁 대표 미국 갔다 오고 어제 뭐 방미 성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상식적 눈높이에서 볼 때는 왜 간 거지?라는 비판. 그리고 남는 거는 그 관광 사진 하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자당 안에서도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진이 이제 여러 가지 패러디가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뭐 신혼여행 간 신혼부부 같다. 포즈냐. 예,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 그게 AI 합성 조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사과하고 그랬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그게 실사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상 관광 간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오해인지 실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선거를 앞둔 당 대표가 너무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도 실제로 야당 대표 정도 직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비중 있는 당 대표의 미국행으로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다. 실제로 미국의 중요한 정계 인사들을 만났는지도 확인이 안 될 뿐더러 미국 차관보를 만났다고 하는데 뒷모습만 보이는 이런 사진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누군지도 사실상 모르게. 성과가 있었는 외교로는 전혀 보기가 힘든 그런 행보였고 그럴 바에는 왜 이런 엄중한 시기에 당대표가 미국으로 갔는가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런 게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 단합해서 똘똘 뭉쳐서 네.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 국힘의 경우에 당 대표가 앞장서서 이렇게 당의 분열을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게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에 예. 보이지 않는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냥 마냥 박수치기는 좀 그렇지만 어, 좀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빨간 신호가 네. 켜진 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미국행과 송영길 전 대표의 미국행을 비교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 뒷모습만 미국 어디 뭐 국무부 차관보 누구라고 그리고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것도 다 비공개. 진짜 만나긴 한 건가라는 의심까지 나오는 가운데 그래도 송영길 전 대표는 트럼프 최측근인 D&I 정보국장이잖아요. 네. 털시 게버들을 직접 만나서 사진도 찍고 뭐 대화 내용도 공개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선거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그 높은이라는 표현이 적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호 수석이 정무수석급, 뭐 총리급,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당 대표급 뭐 이런 분들이 쭉 출격을 했다. 막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제일 낫다만 이제 이렇게 농담성 네.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체로 이제 단체장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공천이 끝났기 네. 때문에 재보선 공천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뭐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 이제 두 분이 전략 공천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는 정책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법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검찰에 의한 희생자 네.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송영길 대표에 대한 지지도나 당원들 사이에 동정론 이런 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그런 이제 탄압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지역구를 양보함으로써 사실상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이런 여러 가지 공로 네. 이런 부분에 관한 이제 당 차원에서 보답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반영을 하신 것 같고요. 이광재 전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험지에서 고생도 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이번에 강원지사 후보로서 초기에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네. 그래서 뭐 나가면 거의 당연히 될 거다 이런 수준까지 지지율이 네.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지지율이 낮은 우상호 우리 전 정무수석에게 사실상 강원도지사를 양보를 했잖아요. 그 심정을 생각하면 상당히 고심이 많았을 것 같고 좀 약간 쓰라린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다 저희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네. 여론조사 1위가 양보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또 자신의 그 예. 전 지사 그때 중간에 사퇴한 그런 거를 뭔가 명예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게 선당후사의 모습이다. 그래서 거기에 좀 보답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두 분 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전략 공천이 우선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 지금 분당에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분당은 그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하게 된다면 경기도의 평택이나 어디죠? 저기 갑자기 하남과 하남 이제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광재, 송영길 두 사람의 지역구는 어디가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이광재 지사의 경우에는 예. 핫한 지역, 예. 언론에 뭐 거론되는 예.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예. 핫한 지역이 지금 이제 평택, 예. 안산, 네. 하남, 이 하남. 정도 예. 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부산도 있습니다. 북갑. 예. 예, 네, 아마 그냥 너무 이제 너무 지역 멀고, 연고가 예. 없고 이러니까 아마 경기도 쪽으로 음. 이렇게 거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서 다른 지역은 워낙 가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아마 하남 쪽이 유력하지 않나 어, 제 생각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광재 전 지사는 네. 하남이 제일 유력한 걸로 알고 네. 계신 거죠? 아니요, 추정입니다. 예, 촉으로 그냥. 네, 예. 저도 사실은 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 고위 관계자한테 제가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평택을은 아니다. 네. 이광재 전 지사 평택을은 아니다. 예, 그러면 예, 안산 또는 하남인데 하남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제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어디로 갈까요? 송영길 전 대표는 평택으로 갑니까? 송영길 대표는 전국 뭐 예. 대부분 지역 부산 빼고는 다 거론이 되시더라고요. 예. 광주에도 있고요. 예. 네. 광주는 안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광주는 안 가시겠다. 예. 네, 그래서 근데 광주도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광주 출신이시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인천이 뭐 가장 유력한데 또 본인의 지역구였던 계양을로 가겠다는 그런 예. 강력한 의지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유력하긴 한데 거기 현재 이제 청와대 예. 김남준 대변인이 맞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또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네. 아마 정청래 대표 머리가 아주 아플 거다. 아플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이 만약에 당 대표다라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를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지만 머리가 아픕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송영길 대표께서는 이제 자신의 지역구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꼭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다시 재입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니까 뭐 어느 쪽이든지 전략 공천한다면 지금 뭐 대부분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든 뭐 대표께서 전략 공천 대상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다. 아, 그리고 아마 수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디가 됐든 네, 수용하실 거다. 사실은 대선 후보급이시기 때문에 예, 어디가 됐든 다 경쟁력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경쟁하겠다. 오자구도에서 뭐 마지막 세 표 차로 당선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평택을에 더불어민주당 무공천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평택을은 어떤 후보가 가야 됩니까? 평택을은 지금 이제 조국 대표가 주장은 그게 이제 좀 험지다 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민주당으로서는 험지가 전혀 아닙니다. 뭐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겐 유리한 지역이고요. 근데 아마 이제 우리 당시 현역 의원이 기책 사유로 골석이 된 지역이니까 민주당의 원칙에 따라서 무공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전국에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의 그 민주당 쪽에 기책 사유인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까지 다 무공천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표께서 모든 지역에 공천을 한다 이런 원칙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평택도 민주당 후보를 공천을 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국 대표께서는 또 전국적 인지도가 있고 뭐 대선 주자급으로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 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또 뭐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면 당선될 수도 있으니까 민주당 후보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조국 대표가 이제 그 대선 주자급이니까 네.
대선 주자급 정도 되는 센 후보를 내서 세게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지역에 뭐 연고가 있다든지, 네. 예, 가장 민주당스러운 그런 후보를 네. 공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거기 그 지역에 삼성 그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가족까지 하면 한 6만 명 정도의 삼성 유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출신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는데 어떤 분이 될지. 그리고 또 원래 합당 논의가 있던 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합당은 이제 끝난 거죠. 지금 이번 선거 전에는 합당 논의는 뭐 거론되지 않는 걸로 예. 보이고요. 아마 이제 선거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선거 예, 이후에는 근데 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 합당은 현재로서는 지금 예. 선거 이전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거 연대도 사실은 쉽지 않은 않을 것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같고 사무총장 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협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은 많은 것 같지는 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당원 선거 간- 연대도 네. 또 합당도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냐. 2028년 총선 전에는 쉽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전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건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보는 관측이? 지난번에 선거 합당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네. 우리 당원들의 반발이 매우 컸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지도부도 거의 장난 출렁일 아니었습니다. 정도로 예. 예, 그래서 이 합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거 전에는 이거는 사실 뭐 거론하는 음. 것은 불가능하고 선거 이후에도 합당을 서로 이제 얘기하기에는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어찌됐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그 지방선거까지 끝내면 그야말로 중앙 지방 권력 그리고 의회 권력 모든 이제 권력을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개혁의 골든 타임이 아니냐. 이때 해야 되는 모든 개혁들을 차질 없이 해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반듯한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뭐 특검 종합특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내란숙의 윤석열과 관련해서도 계속 팔로우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어제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는 드디어 김태효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 접촉하려고 했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1차 특검 때는 김태효가 전혀 나오지 않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 관련자들의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매우 답답했는데 그 마각이 조금씩 드러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1차 특검에서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게 네. 김태효의 역할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태효가 대통령 윤석열의 핵심 참모로서 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예. 가장 실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런 이 역할이 드러나지 않고 네. 계엄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예. 전혀 이런 단서가 잡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조금 이 단서가 잡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결정적으로 김태효가 계엄에 뭐 뭔가 주요 임무를 했다든지 이런 건 아직은 네.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사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있는데 아직 그 뭔가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예.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그 김태효 당시 안보실 1차장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그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했다는 건데요. 당시에 종북좌파 이런 표현이 나와서 매우 거칠어서 외교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 전달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계엄을 일으키고 이 계엄의 정당성을 미국으로부터 개런티를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좀 지금 생각해 보면 황당무계한 생각인 거잖아요. 당시에 이게 자신들의 비상계엄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그거를 미국이 잘했어라고 미국에게 어떤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받으려고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무모한데 이런 일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거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점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 네. 트럼프 정부와 또 국힘 쪽에서도 미국 측에 대해서 뭐 불법 뭐 선거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한국의 종북 좌파 뭐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공화당 이 정계에 상당히 우리 한국의 뭐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나쁜 인식을 예. 많이 심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또 트럼프가 뭐 초기에 뭐 그런 좀 약간은 예. 윤석열 편에서는 입장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네. 잠깐 보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뭔가 굉장히 연대감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분위기에서 당연히 윤석열 계엄을 일으켰을 때 트럼프 정부가 자신들을 지지를 해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라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김태효는 예.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예. 매우 높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이제 일말의 단서가 이번에 예. 드러났다. 어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윤석열 이 당시 뭐 윤석열이나 그 측근들은 트럼프가 자신들의 계엄을 정당화하고 네네.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착각을 가지고 예.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네. 복귀를 해보면 당시에 뭐 그 태극기 성조기 꽂고 네. 다니는 소위 얘기하는 윤어게인 태극기 세력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황이 윤카를 구출해 줄 거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작동이 됐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또 하나 더 황당한 것은 트럼프의 철학을 지지한다.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국가 운영이라는 이런 워딩도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종교가 들으면 황당무계한 소리인데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가에 대한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획책하고 있었구나. 예. 김태호 당시 그 안보실 1차장이 뒤 배후에서 이런 일들을 다 꾸민 정황이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수사가 뭐 본격화되면 이분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 이런 내란을 획책하고 이러는 것도 정말 중대한 일이지만 이런 그 외국에 더구나 이제 미국의 그런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죠. 네.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만약에 드러나요.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거는 예.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2차 종합특검에서는 사실상 이 매국 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외환 유치 이거와 함께 미국이 됐든 뭐 일본이 됐든 대만이 됐든 몽골이 됐든 여러 가지 공작을 통해서 국가의 위협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그 연명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진짜 단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내란 행위잖아요. 예. 그 헌정제에서 파괴 행위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음. 범죄를 저지른 그 내란 행위를 그걸 해외에 가서 미국에 가서 네. 그거를 이제 뭔가 미화하면서 예. 자신들을 도와달라. 그렇습니다. 자신들 범죄 행위에 외국을 끌어들여서 동조를 시키려는 예, 예. 이런 행위는 이 외환에 관한 범죄나 간첩에 관한 죄나 뭐 이런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호 간첩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좀 법리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예. 어쨌든 이거는 국내에서 벌어진 것보다 해외의 그런 여러 가지 일종의 외환을 유치하려는 이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매우 예. 심각한 범죄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이라면, 정말 예. 그 나라를 절단 내려고 했었구나 이 사람들이. 예, 자기의 어떤 평생 자기들이 권력을 해먹을 생각으로 나라를 완전히
끔찍한 지경으로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가려고 했었다. 아유, 너무나 끔찍한 상황인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도 당시에 진짜 거리로 뛰쳐나오셨던 수많은 시민들 덕택에 목숨도 구하고 나라도 구한 것 같다.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드릴 진짜 수밖에 없습니다. 복기를 해보면 네. 그때 시민들이 국회로 와서 국회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아유, 예, 정말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습니다. 머리 숙여 진짜 간절하고 싶을 정도로 나라를 예, 구해주신 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안에서 끌려 나가는 줄 알고요, 개헌군한테 예, 본내의장 예, 안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다들 진짜 긴장 속에 초긴장 속에서 예. 이 방망이만 예. 두들기를 예, 기다리고 있었죠. 의장님 빨리 하십시오. 막 이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초긴장 네, 속에서 네. 예, 개헌군의 금방이라도 개헌군에 와서 진짜 체포해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예, 그걸 밖에서 우리 시민들이 막아주고 지켜주고 계셨으니까. 계셨잖아요. 다시 생각해도 네. 정말 감동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